안녕하세요. 다변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렉처 노트 6A5랑 그다음에 이 6A5 그 렉처 노트와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AD-BC에 관련해서 그 궁금증을 계속 제기를 해주셨던 최승희 선생님께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해보셔서 진전이 있으셨다고 하셔서 어떤 내용의 진전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뭘 공유를 해드릴까요? 그냥 화면 띄워주시면, 쓸 수 있는 화면만 하나 쓸 수 있는 띄워주시면, 화면, 그럼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셔도 띄우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네네. 근데 별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별, 없어요. 별건 아닙니다. 누구는 뭐 별거 하나? 똑같이.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네. 제가 계속 음, 시비를 걸었던 게, 음, 왜 AD-BC냐, AD가 뭐고, BC가 뭐냐, 음, 그리고 왜 그 두 개를 갖다가 빼야 되냐, 음.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AD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음, 들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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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고 음. 해보겠습니다. 벡터 두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음, 그러면 얘는, 어, 0,4고요. 얘는 4,0 이렇게 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AD라고 하는 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결국은 그, 다시 말하면, 어, 이 사각형으로 이 벡터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이제 제일 반듯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 갖다가 우리는 AD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C라는 게 등장하는데 음, 이 마이너스 BC라고 하는 게 왜 BC를 갖다 빼줘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그 면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음, 그 손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직사각형, 온전한 직사각형과 비교했을 때 네. 이 벡터들이 움직이면 이 면적과 비교해서 손해를 보는 면적이 생긴다는 생각을 음, 해보면 그 음, 손해를 보는 면적이 빛이다라고 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하나씩 그 벡터를 움직여 보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어 요것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얘만. 얘가 어, 지금 4,0이었는데 네. 얘를 어 네. 4,1로 옮겨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몇 콤마면? 4,1 4,1? 옮기면 이 y축으로 1씩 1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음, 0,4는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어, 면적을 구해 보면 음, 면적이 똑같아요. 요렇게 될 것이고 음, 그 이 어, 0,4를 밑변이라고 두면 밑변은 똑같잖아요. 밑변 똑같이 사고 높이도 여기서 4였는데 어, 똑같이 4 예, 된단 말이죠. 어.
그러면 얘는 이제 AD-BC를 해도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왜 얘는 4가 나오냐? 하나의 벡터만 옮겼을 때는 왜 넓이가 변하지 않느냐를 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얘 지금 조금 얇게 쓰겠습니다. 음, 이거랑 음. 이거랑 비교하면 그 이 벡터가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이 면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이 면적을 손해봤다. 음,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이 면적을 이 위로 이렇게 그쵸. 맞아요. 보전해 준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벡터가 하나만 움직이면 손해보는 면적이 음. 보전된다, 상쇄된다 네, 라고 볼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음, 혹시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처럼 얘도 이렇게 하나 움직이고 4,1로 움직이고 네, 얘도 원래 0,4였는데 1,4로 x축으로 하나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네, 오늘 좀 선이 잘 그리지 못하네요. 음, 이렇게 네,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얘랑 양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음, 음, 요런 평행사변형이 어, 요런 음, 평행사변형이 생기게 된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는군요. 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그냥 그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교해서 보면 그 여기서 손해 보는 면적은 똑같잖아요. 네, 이만큼 손해 보잖아요. 그 손해 보는 면적이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음,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 보는 게 똑같잖아요. 음, 근데 요 위에서는 이만큼이 똑같이 그 보존됐는데 여기서 관찰해 보면 요, 요, 요 작은 부분 이거 음, 이게 보존이 안 돼요. 아, 이게 왜 보존이 안 되느냐? 아, 내가 그 이쪽으로 그 위로 올라와서 아,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위로 올려줬는데 음, 얘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음,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보존이 될 텐데 얘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요, 요 조그만 부분이 그냥 그대로 손해보는 면적으로 남아버린 거죠. 음, 음, 그러면 음, 어, 같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1,4가 되면서 이 면적을 손해봤는데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을 손해봤는데 음, 여기도 보면 원래는 여기까지 보전이 돼야 되는데 음, 똑같은 그 같은 방향으로 안쪽으로 그 옆에 벡터가 들어오면서 음, 이 부분을 그냥 상쇄가 안 되고 그대로 손해보게 됐죠. 음, 음, 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이제 뭐냐 여기서 들어간 게 여기서 그만큼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마주보는 다른 방면의 벡터도 음,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손해본 게 이 두 영역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얘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두 배로 스케일해서 그리면 음, 네 칸이니까 둘, 셋, 네 칸에 어 여기 그쵸? 스페이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아마 직선 그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패드라서 앞, 앞에든가요? 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직선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봐주시고 아, 뭐 이렇게 아유 정말 자 얘는 포기 음, 얘는 포기하고 자 여기다가 보면 네. 얘가 한 칸이란 말이죠. 얘가 한 칸인 거는 보이시죠? 뭐가 한 칸이야? 잠깐만. 이 빨간색? 이게 여기 요거? 네네네. 예, 내가 지금 요거 아 정말 이게 한 칸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보고 이만큼 손해봤어요. 음, 그게 원래는 상쇄가 돼야 되는데 이 벡터가 들어오면서 그 다 상쇄가 안 되고 남은 애라고 볼 수 음, 있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 안쪽에 음, 이게 잘 보면 음, 어 원래는 얘가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음, 그럼 얘도 원래 이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빨간 부분까지 음, 해서 근데 이 빨간 부분을 손해보고 요만큼 나왔단 말이죠. 음, 근데 보면 우리가 얘도 손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도 이만큼 빨간 부분까지 해서 다 돼야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은 그냥 온전히 손해본 거고 음, 근데 요 그림 이슈로 요 부분 요 힘겹다. 요 안쪽 부분은 음, 사실은 얘도 보전해줘야 되고 음,
얘도 보존해줘야 돼서 음, 사실은 두 번 늘어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얘의 넓이를 보존해주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만큼이 늘어났어야 되고 음, 얘의 넓이를 보존해주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만큼이 늘어났어야 하는데 음, 얘가 겹쳐버렸잖아요. 네, 그럼 얘도 이거 하나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못한 넓이라고 하는 것이 음, 요, 요 빨간 거 음, 양쪽에 거기다가 이게 겹쳐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도 손해를 보고 음, 그래서 손해 본 부분을 다 보면 이 한 칸을 온전히 손해 봤다는 거죠. 음, 이게 뭐냐면 이게 BC다. 음, 그래서 이 두 벡터가 둘 다 움직이면서 음, 원래는 하나만 움직일 때는 온전히 그 상쇄될 수 있었던 넓이가 음, 둘이 같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손해보는 면적을 음, 잘 보면 요 겹쳐지는 부위와 겹쳐지지 않고 온전히 손해보는 요 넓이를 합치면 음, 이게 BC가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면 AD만큼의 넓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음, 상상하면 원래 넓이, 최대 넓이에서 음, BC만큼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엄밀하게 가려면 이렇게 음, 안쪽으로만 들어오는 그 이동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거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여지가 그 엄밀하게 하려면 있을 텐데 음, 제가 그 좀 의문을 가졌던 거는 왜 하필이면 BC만큼을 빼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BC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좀 그 눈에 잡히는 형태로 뭐의 넓이가 BC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좀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BC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 이래서 BC를 빼줘야 되는구나. 음, 손해보는 넓이를 면적을 보니까 BC야 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음, 오, 그렇게 보면 왜 그 이 면적이 막 여러 설명을 듣다 보면 무슨 음,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손해보는 면적이다. 음,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벡터가 1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2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뭐 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모르긴 몰라도 이 면적도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음, 음,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음, BC라고 하는 것을 왜 손해보느냐라고 음, 하는 걸 좀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엔 BC라는 게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AD-BC 자체는 편행사변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맞으나, 이거를 네네. 하나하나, 각각의 어떤 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뜯어봤었을 때,
AD는 말 그대로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BC는 이제 실제로 두 벡터가 동시에 뭐 얼마만큼 이동을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고, 그러니까 상쇄가 되지 않고, 그냥 손실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쇄되지 네, 않고, 그런 그냥 식으로 이해를 손실되는 했어요. 영역. 예, 그러면은 약간 이거 그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저희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도 사회후생을 공부를 할 때 완전하게 시장이 딱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소비자와 음, 생산자가 다 그 후생을 다 가져가게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음, 혹시라도 이게 완전히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느 경제 주체에게도 전가되지 않고 그냥 손실되는 영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잦은 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굳이 제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음, B씨는 잦은 손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음, 그죠? 결국엔 완전히 음, 상쇄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손실되는 영역. 그래서 PC만큼의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라고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텀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음, 손해보는 면적, 그러니까 뭔가 빠지겠지? 근데 그 빠지는 거를 그 이제 음, 많은 선생님들이 이 퍼즐 맞추기로 설명도 해주셨고, 그 설명이 음, 음, 당연히 이치에 맞는 설명인데, 이제 음, 그것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AD-BC만 남는다라고 음, 하는 거는 명확한데, 여기서 BC를 뺀다는 거, AD에서 BC를 뺀다는 거, 그 느낌으로 시각화되는 거랑은 약간 또 다른 음, 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영역들을 조금 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넘어가기로. 나와의 합의.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대충 눈에 보이니까, 어, 이런 거군. 하고 네,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결국 제가 이해되고 제가 납득이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맞든 안 맞든 우선은 넘어가고 보는 거지. 근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깊게 파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하나 딱 궁금증이 탈칵 걸리면은 이제 그거를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난 판다. 약간 이런. 그러지 않았나.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말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아갖고 누구 맘대로 지금 오늘 얘기를 여기서 끝냈대. 뒤에 할 이거 게 이상하게 산더미인데 지금. 뭔가 성과를 낸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뭐 한 만큼 하면 되지 뭐. 그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오늘 오늘 어쨌든 네. 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최승희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그 AD-BC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던 거를 한 주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나름 이렇게 이해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한 번 더 저희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지난주에도 사실 이실직고 하긴 했지만, AD-BC가 왜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깊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최승희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AD-BC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또 이 AD-BC가 또 갑자기 궁금한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최승리 선생님이 팔을 걷고 또 한 번 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많이 고민해 보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AD-BC 뭐 혹은 뭐 나는 한 주 동안 뭘 했다 뭐 이런 거 보태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음, 음, AD 음. 마이너스 BC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구하다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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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음, 거랑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음, 그러니까 직문수 렉처 노트에서 이제 그 행렬 변환 그 있잖아. 행렬 변환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방법 나오면 양수로 그냥 나오는데 음, 그 최승리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넓이로 잡고 계산을 하면 그 음, 저 두 가지로 해봤었거든요, 그때. 음, 넓이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이 상태에서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음,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수학의 정석은 이걸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음. 이거를 또 구하고 이거를 또 구하고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해서 음, 이 전체 어떤 사각형 음, 넓이와 음, 잘못했다. 넓이에서 저 이제 빨간색 점들 저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음, 여섯 개를 빼면 AD-BC가 나온다고 음,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실제로 해봤었는데 저는 이게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음, 음, 이거를 해보셨나 해서 혹시. 요걸 해봤었고,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길이로 가야 되잖아요. A, D, B, C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길이로 가다 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 벡터도 양의 방향이고, 이 벡터도 양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어, 되게 편하게 그냥 AD-BC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막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음의 방향이다 음, 라고 하면 길이의 관점으로 보면 또 막 부호를 붙여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그 결국은 우리가 AD-BC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는 AD-BC의 절대값? 음, 시라고 봐야 정확할 텐데, 그러니까 부호가 조금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부호를 이렇게 어떻게 상쇄하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는 맞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계산에서는. 어, 저는 이거 그러니까 넓이로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랄까 행렬 변환으로 하면 음, 이게 이런 기준이냐 이런 기준이냐랑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넓이로 한 정석적인 방법으로 했을 땐, 그러니까 정석에서 나왔던 방법으로 했을 음, 음,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지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혹시 이거에 음. 대해서 뭐가 오셨는지, 예,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음,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 음, 저도 아직 지금 정확한 계산을 떠올리긴 어려워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은 대강 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텐데, 음, 이제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음,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강정화 선생님 말씀하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저는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네, 저도 이거는 맞다고 봐요. 네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 같긴 하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렉처노트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방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아, 음, 렉처노트에서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방향에 대해서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넓이에 방향이 있다고 하길래 넓이에 왜 방향이 있어? 그랬었거든요. 음, 음, 음. 제가 한번 음, 혹시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음, 저는 이게 그 이거랑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길이를 구하려면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AD-BC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4,1 근데 음, 마이너스 4, 뭐 1,4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AD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음, 근데 마이너스 16이 뭐야? 이제 그러면서 음, 이제 지금 정확한 계산이 기억 안 나는데, 이래서 뭔가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구나, 이래서 막 부호가 바뀌는구나 정도의 그 느낌이 들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음, 계산할 때. 근데 이게 지금 강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이랑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음, 음, 그 부호가 다 양수인데도 넓이라기보다는 AD-BC가 음수가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한번 공유 드려봐도 음, 괜찮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네. 네, 그 공유 누르면 제가 해드릴게요. A, B는 이제 1,4고 음, C, D는 4,1로 이제 원래 예시랑 똑같은데 순서가 바뀐 예시를 이제 N 가지고 오면 AD-BC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약간 그 음, 이 그 길이에서 절대값 씌우는 거랑 또 다 별개의 이유로 이게 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음. 그렇네요. 약간 순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A, B 대신 C, D를 집어넣고, 음, 그러니까 순서를 둘이 바꿔놓으면 양수가 되잖아요. 음. 그게 뭔가 지금 강경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랑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음, 네, 근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순서로 보면 벡터를 보면 벡터를 얘기했을 때는 순서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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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넓이만 봐버리면, 넓이 이제 덧셈, 이제 저거 큰 사각형에서 이제 작은 삼각 안에 있는 세부적인 넓이를 빼고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뭐랄까 순서 방향 이걸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빼든가 어떻게 더하고 빼든 간에 저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좀 음. 전 감이 좀 안 와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냥 벡터로 생각을 하자 이거는 뭐 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전 약간 넘어가가지고 근데 최승민 선생님 아까 그림 그리실 때 이거 그리신 거 보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잠깐 들어가지고 음. 음. 예전에도 약간 넓이가 마이너스일 수 있냐, 뭐 그런 논의를 잠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 모르겠어요. 이게 이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은 상태에서는 음, 사분면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를 플러스라고 보고 얘를 마이너스, 볼 수도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왠지. 그러면 숫자 자체가 틀어져 버리니까. 근데 뭔가 방향이랑 벡터의 방향이랑 연관 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걸쳐 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뭐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런 걸 텐데 얘랑 이제 똑같이 위쪽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그린 애랑 얘는 넓이가 플러스고 얘는 넓이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나? 엄밀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그 관점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대체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음, 뭐가 마이너스냐? 뭐가 플러스고? 음,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아마도 그 제가 이렇게 그 큰 사각형에서 다 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 글쎄요 넓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 이 지금 요렇게 했을 때 AD 마이너스 BC로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어, 이 결과값의 마이너스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어차피 그거를 넓이라는 관점에서 보려면 절대값 씌워줘야 되니까 음, 씌워주면 넓이 양이 되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도 지금 이 정확한 계산이 기억나는 건 아니어서 뭔가 답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음,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한번 좀 다시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음, 제가 말씀드린 요 예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기준으로 상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게 아마 뭐 어, 어디 생길까요? 이렇게 되니까 연결이 아닌가? 뭐 어떻게 해도 얘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부호는 조금 음, 네, 저도 생각해 볼 만한 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는 그 직관은 이렇게 안쪽으로만 움직이는 거 말고 그 바깥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식으로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아마 음, 이 손해보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화되지 않을까 정도의 음, 느낌은 드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음, 그게 부호랑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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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추가적으로 또 AD-BC 관련해서도 뭐, 좀 이렇게 보태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음, 그러면 5초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AD-BC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보태 주실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노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살짝 코가 막혀가지고 약간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꺼야 되는 거죠, 지금? 얘를 먼저 끄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음,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시간은, 어, 그냥 우리 보통 만나서 수업이란,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한 1시간 반 정도 잡고 하는 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길게 잡지 말고 1시간 반 정도 잡고, 좀 이렇게 짧지만은 알차게 약간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매주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노트 좀 보고, 뭐, 노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를 한번 쫙 봐도 되고, 뭐, 어떤 게 더 편하실지,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한번 싹 보니까, 그 노트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랑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노트에 나와 있는 예제가, 저희 연습 문제 4, 프로블럼 셋 4번, 네 번째 프로블럼 셋에 문제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노트를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처 노트 5는 이제 그 직선 방정식이랑 평면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챕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R3 안에서 우리가 이 직선 그 L을 이제 정의를 하려면 직선의 이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평행하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V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직선에 평행하는 그 벡터 V를 에 의해서 이 직선의 방향이 딱 알게 되면 우리가 이 3차원 공간 R3 안에서의 이 직선 L이라는 것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돼 보면 R3 안에 만약에 이 직선을 이제 L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 L에서 직선상에서의 어떠한 점이 임의의 점이 어떠한 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직선과 평행하고 있는 어떠한 벡터 V가 있는데 이 벡터 V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R3 안에서의 이 직선의 직선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이 직선상에 있는 어떠한 임의의 점 A를 끝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 자체를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 요 x를 우리가 끝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요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지고 있는 요 벡터를 우리가 구할 때 이 벡터들의 덧셈을 토대로 해서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벡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것은 직선상에 있는 어떠한 주어진 점, 이미 어떠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V는 이 직선과 평행하고 있는 어떠한 벡터를 의미하고 있고, 이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T는 이제 스칼라의 개념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요 A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하나의 직선의 그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시를 이제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어떠한 직선이 있게 되고 그 직선상에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1, 2, 0, 0, 마이너스 2, 3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그런 그 예시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그 직선상에 있는 두 개의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이 시작점으로 놓고 보고 있는 요 1, 2, 0 이라는 어떤 의미의 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식이 바뀌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t라는 어떠한
어떤 파라메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x라는 것이 실제로 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 n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x1부터 xn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된 형태로 식을 표현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데 이때 이 a라는 것은 a1부터 an까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도 v1부터 vn까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요 개념은 우리가 앞서서 이 R2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었던 요 직선의 방정식과 약간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를 앞서 살펴봤었던 요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요걸 하나는 x, 하나는 y로 놓고 우리가 지금 보시게 돼 보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t라는 파라메타들에 의해서 이 식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면 t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t라는 것을 없애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x와 y라는 변수로 놓고 이것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앞서 살펴봤었던 요렇게 t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같은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이렇게 매개 파라메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뒤에 보고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예시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x와 y 두 개의 변수로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 t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일변수의 형태로 식을 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이변수로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얘네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지라고 질문을 던졌었을 때, 이런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희가 다변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x, y, 뭐 z, 만약에 R3 공간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고려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를 더 고려할 수 있잖아요. x, y, z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개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형태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변수를 놓고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기하학적으로 뭔가 설명을 나타낸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서 정의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계산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3변수일 때보다는 1변수로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좀 더 계산을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3변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파라메타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변수로서 우리가 고려되어지고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니까 좀 더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 결국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렇게 이변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어떤 분석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에 맞게 이렇게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이해한 바대로 설명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저한테 쓴소리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근데 우선 예, 제가 정리한 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는 따끔하게 저한테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렇게 그러니까 T를 없애고, T라는 이 파라메타를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그 직선의 방정식과 거의 흡사한, 유사한 형태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예시를 몇 가지를 풀어보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되는 주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발견을 못했다가 오늘 저희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요 내용들이 이미 그 프라블럼 그 셋 4번에 예제가랑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4번은 그 프로블럼 셋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여기에 그 노트에 나와 있는 거와 거의 순서가 똑같은 형태로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예시가 나와져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연습 문제도 같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 예시는 어떤 내용인 거냐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떨 때 평행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교차하는 것도 아닌 이렇게 그 외의 것들,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네 번째 연습 문제에 그대로 지금 도치적인 수치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만약에 가장 먼저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는 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개 벡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얘네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평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에 K배를 했었을 때에 이 첫 번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나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저희 네 번째 문제의 이 구체적인 예시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 한번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교차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교차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이 교점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앞서 살펴봤었던 요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같다라고 놓고 이 왼쪽과 오른쪽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식을 우리가 전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다 t라는 이렇게 이 파라메타에 의해서 식이 정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차를 하려면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두 개의 그 직선의 그 방정식에서 각각의 여기가 x, y, z라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각각 x, y, z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을 때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리가 T1과 T2를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보면 이렇게 각각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1과 2에서의 각각 x와 y에 해당되어지는 식들을 같다라고 놓고 이것을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각의 t1과 t2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t1과 t2의 값을 앞에 있는 요 식에다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t라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 정리되어지고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었을 때 여기가 같다라는 요 식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 직선이 교차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이 4, 7, 마이너스 2에서 정확하게 교차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걸 토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t라는 이런 파라메타에 의해서 매개화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변수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좀 정리가 돼서 하나의 변수로 좀 더 우리가 어,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3변수를 1변수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 t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1변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요식이나, 이렇게 세 개의 변수, x, y, z, 이렇게 3변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약간 혼자 지금 혼자 읽고 혼자 정리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노트 여기까지 봤었을 때 보태 주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시 아니면은 제가 혼자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 정말. 자, 그러면.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주중에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렉처 노트를 다시 보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T라는 이 파라메타로 매개화시켜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지라는 게 계속 그게 뭔가 걸려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딱 하나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는 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변수, 파라메타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직선의 방정식이나 x, y, z 이렇게 3변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 근데 다만 3변수로 보느냐, t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하나의 변수로 놓고 보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조금 이게 문제를 보거나 노트를 보는 게 한결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볼까요? 그러면 문제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노트랑 똑같은 거였구나. 그거를 약간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어,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음, 음. 어, 어, 잠시만요. 됐다. 여기서 문제 4번 보시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풀고 그다음에 노트를 봤더니만 노트에서 설명되어진 거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인제서 발견했다는 게 참 제 스스로 이게 어찌나 그냥 약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음, 그래서 저 근데 이거 보시면 어, 그 말씀해 주세요. 파라미터 방정식 어, t를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이거 문제 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내가 그러니까 뭔가 파라미터 방정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풀는데 어, 솔직히 파라미터 방정식 그러니까 t를 생각 안 하고 풀려도 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애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언제 쓸까? 약간 그런 것들 막 그 쓰다 보니까 여기선 파라미터 방정식을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하면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건너갔다가 근데 여기는 굳이 이거 쓸 필요 없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다 때려버리면 금방 더 풀리는데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 저 t가 그냥 3차원에서는 그 자유도가 3개니까 그거를 하나로 압축하기 위해서 그런 음, 용도,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성? 그런 용도로 음, 쓰는 건가? 약간 그런 음.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필요할 때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뭐지?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그게 좀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 어, 그거를 이제 저희 어제 문제 풀었잖아요. 문제 풀고 저는 약간 늦게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그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t라는 파라메타로 매개화시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나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다 같은 개념인데 뭐 하나의 t라는 파라메타로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해버리게 되면 계산에 할 때 편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계산의 용이야?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고, 또 방금 강재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t라는 그 파라메타로 이렇게 매개화를 시켜서 이렇게 식을 바꿔서 계산하지 않고 x, y, z를 다 살려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럴 때는 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냐면 뭔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뭔가 설명해낼 때 그때는 이렇게 x, y, z를 다 살려서 나섰을 때가 좀 더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맞겠지? 네, 맞겠죠? 아니면 혼나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과정이 계속 등장할 것 같아, 느낌에. 우리가 이렇게 다변수를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얘를 이렇게 뭐 일변수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이 직선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챕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챕터별, 다른 챕터, 다른 주제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그 단원을 볼 때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걸 좀 바라보면 제가 좀 더 이걸 이해하는데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변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변수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는 어떤 그 순간이 분명히 있겠구나. 어느 챕터든 간에. 그거를 제가 잘 캐치를 해가면서 이거를 좀 보면은 되겠구나라는 약간의 방향성? 그걸 조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연습 문제를 풀고 약간 다른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 제가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아무튼. 네, 근데 강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궁금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어제 사실 질문했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셨었어요. 어, 어. 그래서, 어, 이 1번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주어진 직선이 있고 직선이 평면과 수직인지 여부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어, 혹시 제가 이걸 풀까요? 뭘 원하시니까 선생님. 봐봐. 이거 교점 찾는 거 나오잖아. 그쵸? 분명히 아까 그 렉처노트에서 우리 교점 찾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시 있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 때 그걸 다 고려를 해가면서 주셨다라는 거를 인제서야 제가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뒤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최승리 선생님 이거 문제 혹시 아직 풀어보시지 못하셨죠? 어, 그러면 혹시 다음 주에 풀어보고 같이 만나서 한 문제씩 풀어볼까요? 어떠세요? 전 좋습니다. 네, 왜냐면 또 저 혼자 풀고 있으면은 저야 뭐 공부되니까 좋긴 하지만 선생님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맨날 제가 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러면서 은근슬쩍 책임 지루하다니. 전가 지금 내 어깨에 단축하고 있는 부담 있습니다. 덜어내기 약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됐거든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제가 봤을 때 요 3번까지가 3번이랑 8번. 요 8번도 이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요 프라블럼스 사를 다 풀어서 만나는 거 어떠실까요? 다 풀어서 좋습니다. 만나서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죠. 이렇게 랜덤으로. 뭐 먼저 선점하는 거지. 디스코드, 어, 디스코드에 올리는 걸로 하죠. 풀지 말고. 아니요, 일단 한 어, 명씩 어, 어. 올려야 될지, 네, 아까 풀고 올려야지 올리고 하지 스터디 않을까요? 시간에 아무도 안 하고 풀고 또 나타날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겠어. 푸는 건 푸는데 우선은 올려라. 증거물을 올려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네, 뭐 숙제든 뭐든 할 것 좋아요. 같은데. 네, 한 문, 좋아요. 한 어, 문제도 좋으니. 맞아요. 되는 만큼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번 누가 풀까요? 그랬을 때, 빨리 먼저 얘기하면 되지. 제가 풀게요. 딱 이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1번 풀면 되는 거고. 아무도 늦게 손 손은 안 들 것 들수록, 같은데요. 뭐라고? 아무도 손은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지목할 거야. 이렇게 한 명씩. 어차피 두 문제씩 풀어야 되거든요. 그쵸. 하면 어떻게든 두 문제씩 풀어.
아, 그럼 먼저 쉬운 문제를 먼저 이제 선점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자, 뭐, 이거 있잖아. 왜, 우리 왜, 먼저 왜, 1, 2, 이게 먼저 일어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 1번 누가 푸실까요? 했을 때 빨리 먼저 얘기한 사람이 푸는 거죠. 그럼 이제 뒤로 얘기할수록 뒤에 있는 문제를 풀겠죠, 이제. 그쵸? 제가 최대한 뒤에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10번까지, 뭐, 아니, 물론 10번인데 풀 수 있을 만큼만 풀어서 우선 그 디스코드에 공유를 해주시고, 문제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까지 어쨌든 렉처노트를 빠르게 한번 봤잖아요. 거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처럼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그 평면의 방정식 파트 렉처노트를 쫙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탁 푸는 거야. 어때요? 괜찮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속도대로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12월쯤 됐을 때 우리가 한 텀은 돌리지 않을까. 이 파트 1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렉처 오거든요, 저희가. 렉처 오니까 이런 속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쳐내면 올해 안에 파트 1을 한 바퀴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랑 같이. 문제랑 같이 보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가 연습 문제 여기 프로그램 셋 4번 다 풀고 그 다음에 렉처 노트 뒷부분 평면의 방정식 파트를 제가 또 빠르게 오늘처럼 약간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렉처 5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오늘은 지금 10분 정도 지금 일찍 끝나는 거지만, 뭐 일찍 끝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제 이어서 팽만의 방정식과 기타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5초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자, 오늘도 이제 별 말씀이 없으신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니다. 네.